안녕하세요. 주제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1은 멕시코 공공행정정보와 진단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주제 1 발표를 맡은 한국조달연구원의 이미정입니다. 함께 연구를 해주신 현지 전문가와 SHP, IPN, 아멕시드 관계자 여러분께도 본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단 모델의 진단 영역별로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영역별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진단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전자조달 진단 모델에 근거하여 멕시코 요번 과제에 적합하게 진단 모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 영역별 최종 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정책 부분입니다. 멕시코에서 공공조달 전체의 기본 계획에서 전자조달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전자조달만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실행 과제와 그 성과 관리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부 및 전자조달에 대한 계획과 성과 간의 결속력 있는 피드백과 추진 기제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멕시코에서는 디지털 정부법이 부재하다는 점이고요. 전자조달 성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문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전자정부와 전자조달 간의 조정 기제가 존재하고 전자조달 내에서도 업무 협력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기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자조달 모듈 간의 단절이나 연계의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자조달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에서는 매우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조달 전반에 대한 정책적 피드백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20개의 모듈을 연계성 있게 완성해야 하는 PDCP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부문입니다. 멕시코는 전자조달 정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기술적 환경 이외에도 운영 및 관리 환경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멕시코에서는 정보 기술, 보안과 관련된 정보 기술을 규제하는 내용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정책적 측면에 대한 규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표준화가 일부 이중화되어 있거나 또한 시스템 문제의 피드백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화된 데이터 연계 및 공유가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학문으로 보면은 진단 항목으로 보면은 17번입니다. 거기와 그것과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 활용 넘버로 봤을 때 22번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단 모델에서 이 두 항목은 4점의 모든 점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부재하지만 연방기관의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 활용되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좀 더 전자정부에 특정화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오픈 데이터의 활용은 높게 나타났지만 전자조달에서 데이터 간 실시간에 가까운 연계성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말해서 멕시코의 오픈 데이터 환경은 매우 좋아서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사실상 전자조달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데이터 관리 및 연계의 체계성이 조금 미약하였기 때문에 다른 전자정보 시스템과의 통합을 할 경우에 이를 개선해야지만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PDCP라고 하는 AI 모듈을 구축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시스템 피드백을 강화하는 데이터 연계 및 공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IT 인프라 및 기술 부분입니다. 비교 대상인 한국을 기준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에서는 모바일 및 브로드밴드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었고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채널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부분입니다. IT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공급업체를 위한 시스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제외하면은 사실상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문화 수용은 상당히 좀 충분히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AI나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T 인력에 대한 고용 및 전문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적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신기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술적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 문화적 환경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시사점 및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리버 웨만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달에서 디지털 비전과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CPO, CDO,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자죠. CIO의 활동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 데이터 분석 및 변화 관리 등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관계 관리를 제고하여야 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위험을 예측하여야 된다. 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 로드맵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춰서 우리 평가 결과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조직, 제도적 프로세스,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적 측면입니다. SHCPOM, 즉 말해서 우리 재정부의 수석 비서실에서 전자조달 피드백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헬프데스크를 또 구축을 해서 사용자들의 전자조달 관련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전문적 카운셀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자조달 관련 피드백 기능을 강화시켜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기술 수용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재정부의 의지만으로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 및 프로세스적인 측면입니다. 디지털 정부법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통한 전자정부 성과평가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론을 개발하고 전자조달을 포함해서 모든 전자정부 시스템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공공행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안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정신용부만의 노력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비해서 IT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교육 계획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전자조달 관련 인력들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를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 능률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입니다. 멕시코 재정부의 20개의 PDCP 모듈을 연계성 있고 네트워킹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고 다른 행정 시스템과의 정보 공유가 자동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 시스템 연계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서로 공유가 되고 입력이 되는 형태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멕시코 현재의 전자조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향후 AI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공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을 확대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첫걸음을 빨리 떼야 향후에 걸음걸음이 무게를 실릴 수 있듯이 그 시급성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모바일에 대한 접근, 활용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자조달에서도 모바일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한다면 공공조달의 참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전자조달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을 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픽인 한국과 멕시코의 전자조달 법제도의 비교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멕시코의 전자조달 법제도의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조달 법제도의 어떤 역할이 중앙조달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분산조달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좀 다른데 그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업무적인 내용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현되어야 될 테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금 현재의 컴플라이언스를 확대할 수 있고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 법 체계를 전자조달 시스템과 공공조달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에서도 일반 경쟁 입찰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천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한국의 이 전자조달 시스템의 어떠한 컨텐츠들이 제도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하고 본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전자조달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일종의 이제 수단으로서 전자적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테마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찰 및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약 과정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전자조달 시스템의 아주 기반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두 번째는 제한 경쟁의 이제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자조달 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적으로 이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등등의 구매 절차들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불공정 거래를 관리할 때도 전자조달 시스템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계약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에 거래적인 불공정 계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계약 대금을 지나치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대금을 좀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늦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테마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조금을 받는 그 기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아동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보건, 교육 이런 거와 관련해서 민간 기관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체계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적인 관계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담당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품목적으로 모니터링도 되고 그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전자적으로 연역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공공조달법에 이제 혁신 체계가 있는데요. 혁신 조달을 위한 그러한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 제도들이 이 전자 조달 시스템의 종합 쇼핑몰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런 컨텐츠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테마들이 들어와 줘야 전자조달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를 이제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중앙조달과 분산조달 시스템의 그 체계를 갖춘 각각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에서 전자조달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조달 시스템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죠. 분산조달 시스템의 장점은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일 겁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각각의 개별 국가의 조달 행정에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죠. 다만 이런 분산 조달과 중앙 조달의 체계와 별도로 전자조달 시스템에 별도의 독특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조달청, 그러니까 PPS라고 하는 조달 기관이 정부 조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커냅스입니다. 커냅스에 전자적으로 요청된 계약건을 조달청에서 처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특정한 금액 이상 것은 PPS 조달청에 무조건 맡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임의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약건과 관련해서 전자적으로 조달청에게 조달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매개고리가 커냅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제 중소기업은 종합 쇼핑몰 이런 그 커냅스 내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또한 이제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을 처리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공정 계약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대금의 흐름을 이 커냅스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특정 금액권 이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하도급 대금을 커냅스의 시스템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 수의계약 관리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은 많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수의계약을 계약관이 원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조달 시스템 커냅스와 연계해서 복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투명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전자조달 시스템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테마들이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들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존재를 해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커넥스를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은 전자조달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으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종합 쇼핑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제도들을 어떤 연계해서 지원할 때 유용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그 중소기업을 어떤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그 혁신적인 조달을 할 때도 그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자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도 혁신 조달과 관련된 별도의 전자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조달과 관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커넥스의 연계 시스템 중에 혁신 조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전자 조달 시스템의 앞으로의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달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아까 말씀드렸던 하도급 불공정을 시정한다든지 거래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이나 녹색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전자조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테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수의계약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글 윈도우 형태로 이 수의계약 과정이 이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의 이제 컴프라넷이 좀 더 추구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것으로 좀 제안드리는 부분은 먼저 전자조달 시스템과 관련된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좀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정 시스템과 그다음에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많은 그 어떤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관련돼 있는 정보들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요 데이터들이 이 커넥스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낙찰 정보도 있고 기업의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양상을 볼 수 있는 마케팅적인 테마들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제품이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 납품됐는지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업의 새로운 그 어떤 시장 진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정보들이 좀 취합이 돼서 좀 공개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은 상당히 법적인 의미를 이제 중요하게 가지게 되는데 다소 멕시코의 이제 전체적인 법 체계에서 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인 이 컴프라넷의 운영 그 주관 기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두 군데가 있겠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정부, 또 공급업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좀 더 풍부하고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입찰서가 이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에 뭐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아니면 뭐 입찰서에 이제
제출이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어떤 분쟁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사례에 기반하거나 일정한 그 시뮬레이션 예상되는 문제 상황들을 예상한 입법의 절차들이 좀 더 상세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테마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 전자조달 시스템을 그러한 그 의무적인 사용 테마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서 좀 더 풍부하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조달 시스템의 어느 정도의 의무적 사용의 테마, 아까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수의계약 시에 복수 견적서를 그러니까 다수의 견적서를 함께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의무화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례로서 좀 더 고민돼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이 멕시코와 한국의 전자조달 법제도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와의 KSP 주제 3 연구를 맡고 있는 최규혁입니다. 오늘 발표는 최종 연구 결과로서 정책 재원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고려했던 내용과 실제 정책 재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KSP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정책 재원에서 고려했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 재원을 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과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다른 멕시코에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의 목적을 생각하면 많은 공통의 목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목적이 단순히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한정 짓는다면 사실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현재의 꼼프라넷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공조달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 계약관리의 모니터링, 전자조달의 편의성 제공을 통한 참여기업의 접근성 확대, 그리고 특정 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적 부분임을 인식한다면 현재의 꼼프라넷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멕시코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전환기에 있습니다. 조달 책임기관이 공공행정부, SFP에서 공공신용재정부, SHCP로 옮겨온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부패 근절과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연방 차원의 전자 공공조달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패키지 제품 기반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멕시코 공공조달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기술적 기반으로서 전자 공공조달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고회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 공공조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차세대 꼼프라넷 청사진 아래 일사불란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제 3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총 5가지의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제언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 5가지 정책 제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정책 제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 수행 시기, 성과 목표, 과제 추진 주체,
관련한 이해관계자, 해당 과제가 혁신적인 콤프라넷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하나의 표로 정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 제언은 지식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두 가지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멕시코 전자 공공조달이 가져야 할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이 경험했던 BPR-ISP 과정을 반드시 실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 OECD나 IDB 등의 정책 제언에서는 멕시코 공공조달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콤프라넷을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기존 콤프라넷을 놓고 일부 모듈들을 추가하여 향후에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대규모로 전자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적인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기술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콤프라넷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적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두 가지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는데요. 첫째는 전자조달 관련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에는 IT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공공조달 제도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신기술 도입과 기존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고 향후 전자공공조달의 기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 전담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개발팀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내부 직원 일부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HCP가 주도하는 차세대 콤프라넷은 보다 큰 비전을 가졌으면 합니다. 멕시코 전체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선도하고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공공조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는 콤프라넷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필요로 하는 조달 관련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멕시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조달 참여업체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가 조달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공공조달은 참여업체의 경제활동 범위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정 확대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픽 4를 연구한 이택순입니다. 본 주제에서는 콤프라넷의 촉진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의 현황 분석 및 연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SHCP 관계자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분석 결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황 분석에서 운영 조직 개선, 헬프데스크 개선, 조달 프로세스 개선,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 개선, 교육 훈련 및 홍보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넵스와 콤프라넷과의 갭 분석을 통해서 멕시코 공공조달 현황 분석 결과와 매칭되는 내용 중심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프로세스, 법제도,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나온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6가지 개선 사항을 4가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제언으로 본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컴프라넷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4가지 전략 방향에서 이용 확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방향은 멕시코 공공조달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의 체계 개선입니다. 본 방향은 공공조달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전자조달에 접근하여 공공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방향은 멕시코 전자조달의 전 주기를 완성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금 지급을 원스톱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 방향은 공공조달 고객 서비스의 관리체계 현대화입니다. 본 방향에서는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콜센터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 방향은 정책의 내실화 방안입니다. 본 방향은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공공조달의 홍보 및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HCP의 비서실 소속 인력들이 상호 백업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컴프라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및 운영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하가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 보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관리 및 업무별 전문가의 증언과 개발자의 증언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단계에서는 컴프라넷 운영 조직을 체계적인 단위 조직으로 개선하여 안정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컴프라넷을 통한 전자조달은 현재 계약까지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중이나 페이먼트 서비스는 조달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전자조달 업무의 온라인 단절은 전자조달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SHCP는 조달 전 과정의 온라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달 전 과정의 온라인화를 완성하고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부기관 또는 필요시 공공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한 페이먼트 프로세스의 원스톱 서비스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헬프데스크 상담 프로세스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컴프라넷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인바운드 상담을 직접 전화 상담보다는 자동 응답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상담 프로세스를 통한 부서별 상담 업무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다양한 채널별 1차 상담 및 유관 부서로의 상담 이관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 캠페인, 해피콜 등의 아웃바운드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컴프라넷 헬프데스크는 상담 인력 간 또는 헬프데스크와 유관 부서와의 상담 업무 역할이 명확해질 것이며 신규 상담 인력의 업무 숙련도를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헬프데스크 운영 환경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는 크게 고객 측면과 컴프라넷 운영기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 측면에서는 전화 불통 등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한 통의 전화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컴프라넷 운영기관 측면에서는 헬프데스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 업무 처리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이 기대됩니다. 컴프라넷의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에 개선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전자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과 금융 지원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전자조달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정부 조달 중소기업 적격심사 가점제도, 우수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 간 경쟁계약제도, 입찰가격 보호제도,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제도 등 지속해서 중소기업 우대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제도, 성금 지원제도, 네트워크론 등 금융 지원제도를 만들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산업 분야에서 90%를 중소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여 더욱 활성화되고 이용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대 정책 및 금융지원제도의 정책 마련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멕시코 재무부에서 조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부서나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축적되는 조달 관련 업무 지식과 경험을 조달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멕시코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본 연구진은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성, 용이성, 실효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홍보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예산, 고효율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SNS 홍보, 주요 포털 및 대국민 정부 사이트 등의 온라인 홍보, 인포그래픽스 등을 활용한 캠페인 홍보 등 온라인 및 SNS 강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용이성 측면에서는 국민과 친근한 홍보대사 제도 활용 등 대국민 밀착 강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오피니언 리더 등의 기고를 신문, 잡지 등에 실어 홍보하는 등 방송 및 신문 등을 이용한 언론 광고 전략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발전 방안은 양국 공공조달 서비스와의 차이 분석을 통해 멕시코 공공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전 방안들을 멕시코 공공조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협력체계 구축 및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및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진은 근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멕시코의 공공조달 관계자들이 전자조달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의 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콤프라넷을 도입 및 운영하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하여 한국 코넵스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발전 방안이 향후 멕시코 공공조달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며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멕시코 공공조달 시장의 이용 확산을 통해 산업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uchas gracias.